네, 뜨거운 감자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시장은 뜨겁지가 못해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계속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1% 넘는 내림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항공주들의 흐름은 더 차갑습니다. 오늘 제주항공이 무상감자,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고 또 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항공주들이 좀 부진한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기자의 촉으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항공주 예전에 분석을 할 때 이야기했던 게 분명히 좀 자금적으로 힘든 회사들은 무상증자라던가 뭐 감자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실제로 제주항공의 그 이유로 주가가 밀리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그 항공주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행주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쪽으로 좀 많이 사둬야 되겠다, 비중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게 많았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AMC나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막 증가했던 이유가 그 상승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무상 감자, 그러니까 이 감자라는 표현 때문에 아무래도 그 주주들, 특히 이제 주린이 아니면 이제 막 그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는 좀 놀란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오늘 특히 근데 7%나 빠진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많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무상감자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무상감자라는 말은 이제 적자가 누적된 결손금을 주주들이 기존에 납입한 자본금으로 털어내는 재무 구조 개선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감자라는 게 5,000원, 원래 5,000원짜리 액면가 5,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거를 보통주를 액면가 1,000원으로 이렇게 낮추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본 잠식률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데 다만 이제 장부산의 그 기업 손실을 주주들이 떠맡는 이런 형태가 된다. 이렇게 하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악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본 잠식률이 지금 28.7% 제주항공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본 잠식률이 50%가 넘어가 버리면 관리 종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당연한 수순으로 무상 감자를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예견돼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또 그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우려라든지 항공주가 굉장히 위축될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0원으로 줄이는 무상감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유상증자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유상증자는 2,000억 원의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제주항공이 버티고 있었긴 했지만 아무래도 없는 돈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유상증자라는 카드를 꺼냈는데 이게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2,000억 정도를 모으겠다 이런 겁니다. 아직까지 다 모였다는 거는 아니고 이제 앞으로 모을 것이다라는 건데 이 2,000억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보이면 이때 본격적으로 좀 사업을 확장하겠다. 그래서 실탄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제주항공의 이 소식 때문에 오늘 11%의 개파락으로 문을 열었지만 그래도 낙폭은 줄었어요. 지금 오히려 양봉이 그려져 있고 한 6%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물론 악재는 맞지만 어쩔 수 없었던 처사라고 보는 건가요? 누구나 다 지금 이제 제주항공을 좀 안타깝게 보고 있잖아요. 뭐 이거는 뭐 예견된 일이 하나도 없었고 또 이스타항공을 살려고 했었다가도 이게 이제 막판에 이제 다 뒤집혔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제주항공 자체로서는 그동안 생각했던 카드를 이번에 이제 꺼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제주항공의 유상증자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므로 적정 주가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단기 유동성 우려는 해소되며 예정된 수순이다.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다른 저비용 항공사도 자본 확충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에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항공주를 매수하시려면 대한항공을 매수하는 게 좋겠다. 왜냐? 여타 LCC의 경우에는 화물 운송으로 인한 그 비용 매출이 좀 적었기 때문에 사실 재무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유증이라든가 뭐 감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그렇습니다. 했었죠. 그 이제 해외 항공을 하려면 결국 이제 그 기종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여러분들 뭐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3열 시트인 기종들이 가장 많잖아요. 저가 항공들은 보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시트는 이렇게 뜯어내고 이걸 다시 개조하는데 오히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항공 물류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이야 뭐 항공 물류에서 굉장히 반사이익을 많이 얻었다 그러지만 LCC들이 상당히 여기서 고전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였습니다. 저희 채팅방에 이런 회사들의 경우는 유증과 감자를 좀 네. 습관적으로 한다.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신 분들도 네네. 있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감자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본 잠식률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감자 이후에 증자를 하면 이제 자본 잠식률이 굉장히 개선되겠죠. 그 재무 구조가 개선되면 나중에는 그게 또 굉장히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동시에 실물 경제에서 제주항공을 타는 탑승률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 지표까지 같이 보신다면 꼭 이게 뭐 악재다 호재다 이렇게 단정을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악재를 어느 정도 예견했던 상황이기 예. 때문에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건지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오히려 이 제주항공을 그렇습니다. 지분을 늘렸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지난 5월부터 해서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지금 지분을 늘리고 있는데 네. 제주항공이 그때 이제 그 공시는 했죠. 공시는 이미 나왔고 3월 16일에 5.06%였는데 6월 2일 기준으로 해서 6.09%. 네.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를 했으니까 이런 이제 그 대규모 기관 투자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로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이 사실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수익률에 민감한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중을 늘렸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다시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가을에 연휴도 끼어 있고 그래서 이번 추석 때 해외 여행 갈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트래블법을 또 체결했던 국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4차 대유행이라는 변수가 생겼고 네. 또 문제는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밀접 접촉자들 위주로 했다면 델타의 경우에는 이 전파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뭐 동선이 겹치다거나 동시간대 있던 분들 다 전수조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유동성에 결과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제주항공에 이런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또 거리두기가 시작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태울 수 있는 인원들이 제한적이 되면 아니 똑같이 고정비는 똑같이 들어가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재무 부담은 늘어나면 그런 결과적으로 좀 제주항공 입장에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NH투자증권 최근 보고서에서도 여객 수요 회복 정도를 하향해서 올해 연간 매출액을 목표 예상 매출액은 18%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이게 보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투자는 어쨌든 코로나의 여력을 한번 보고 여파를 보고 투자를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제 정은경 질본부장이 현 수준이 유지될 시에 이달 말에는 1,400명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악화 시에는 2,140명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해외 여행에 대한 그 시기도 더 늦춰질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4단계 거리두기로 예. 격상에 대한 조건들을 갖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인 그리고 오후 6시 뭐 이렇게 제한되나요? 6시까지 제한될 정도는 정말 극단적이긴 하지만 네네네. 이탈리아는 이미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걸 다 입증했기 때문에 네.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 이게 지금 질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 6명으로 인원 제한 늘리려고 예, 예, 했잖아요. 5인에서 6인으로 그것도 이제 불가능하겠네요. 지금은 현재상으로도 지금 질본에서 하는 이야기는 네. 어쨌든 4인으로 다시 줄어들었고 이것마저도 지금 그 9시까지 가는 것뿐만 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기자님, 항공주들을 향한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대 시기는 조금 더 늦춰봐야 될까요? 지금 원래 애널리스트들이 2021년 하반기 특히 한 11월 정도면 네. 사실은 회복세를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완연하게는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완연하게라는 표현 자체도 2022년 상반기까지는 가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오늘 나온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감안할 부분은 수요 회복이 언제쯤 보일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본 후에 유동성 부담까지 확인한 후에 투자를 좀 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치실 거 압니다. 하지만 4차 대유행을 앞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조금 더 방역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호 기자님과 함께했고요.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